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애니어그램 1번부터 9번 유형 중 오늘은 육유형, 충성과 육유형의 성장을 방해하는 패턴과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훈련 방법 정리해 보는데요. 애니어그램의 딥 리빙이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코칭이나 상담에 있어서 주안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지나친 생각을 벗어나 자신의 신체적 감각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 지금 이제 9가지 유형들의 어떤 그 코칭 주안점 중에서 이 신체 감각에 집중하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생각, 감정에 주의 집중하는 그 태도를 바꿔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이 육류형 또, 내향적인 4번이나 5번이나 9번 유형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감정이나 생각에 자주 빠지는 그런 유형들을 빨리 현실로 돌아오게 해주고 그러면서 그 어떤 알아차림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몸에 집중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이런 사고 기능이나 감정 기능이 그런 본능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대체하면서 균형을 깨트리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이 몸의 감각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많이. 네, 6번 같은 경우 방해 패턴은 우선 첫 번째 그 자신감 부족의 패턴이 있어요. 육령분들 참 능력도 많고 여러 잠재적인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실제 자기가 이제 성과를 이룬 것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사실 생색내거나 드러내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룬 업적도 더 작게 자기가 이제 축소시키거나 그리고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는 이런 또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3유형의 그런 어떤 그 자신감 그런 에너지를 활용할 필요가 좀 있죠. 6유형 입장에서. 자, 불안과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그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딱 느끼는 감정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이 불안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죠. 내가 생각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 감정이 이제 일어나는 어쨌든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이런 것들이 교차해 가면서 때론 또 동시다발적으로 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이 육류형에게 자주 일어나는 방해 패턴입니다. 사실 자신감 부족이라는 것과 이 두려움 불안함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죠. 그런데 어떤 유형은 뭐 가령 8유형이다 그러면 8유형이라고 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그런 어떤 에너지의 소스로 삼아버리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졌을 때 이것을 극복해서 이렇게 더 한 발 도전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더 이 재료가 되는데 육류형은 이제 이게 발목을 잡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제 방해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육류형의 방해 패턴은 그 내면의 위원회가 열리죠. 위원회. 이런 표현들을 이제 종종 하는데요.
어떤 육류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이제 고려하려다 보니 이제 우유부단할 때가 있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내면의 위원회가 딱 발동을 하면 이 각각의 위원들은 육령 자신을 이제 돕는다고 생각하죠. 의사결정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저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응?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원들이 마치 그 어떤 특정 역할을 하듯이 또 어떤 특정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끔 하는 그런 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것이 아주 뭔가 결정을 못 내리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또 대표적인 방해 패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준비하는 패턴 이것도 아주 정말 이게 내면의 위원회하고도 이게 맞물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그 리스크에 대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리더는 이게 어떤 불안함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내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설령 지금 하는 이 사업이 프로젝트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를 만들어 놔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이렇게 정말 2번, 7번, 9번처럼 늘 긍정의 시나리오만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육령의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1번, 3번, 5번 같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이 육령의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효합니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8유형도 이런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보면 그런 정말 8유형 입장에서 나가자 싸우자 막 이렇게 이제 어떤 행동지향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참모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이런 차분한 성향의 신중한 성향의 육류형이 태클을 걸기도 하죠. 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이것이 또 성장에 너무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나치게 이제 헌신하는 패턴입니다. 이것은 이제 충성가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좀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누군가를 지나치게 그런 충성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은 잊어버리고 그냥 정말 모든 것을 바치는 이제 거절하지 못하고 예스맨이 되어서 지나치게 헌신하는 이 패턴이 발생할 때 방해 패턴이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자, 육유형 정말 생각 많은 유형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요. 그 고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앞서서 방해 패턴 중에 나왔던 내면의 위원회 이것이 작동되기만 해도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 여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그 위원들이 마구마구 떠드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기란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책이라든가요, 스트레칭, 필라테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신체 활동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 감각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육령 분들에게 정말 그 발바닥의 감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걷는 것을 많이 추천하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맨발로 양말만 신고 해도 좋고요. 발바닥이 이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신발을 벗고 걸어보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 어떤 헬스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발바닥에 자극이 되게끔 어느 한쪽에 이렇게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신체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발바닥에 집중해서 걷는 것이 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많이 자극이 오는데 당연히 자극이 오죠. 그런데 이 자극에만 집중하는 이 상태가 매우 고요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다가오는 이 상황을 감각적으로만 싹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생각과 결합시켜서 작동시키지 않는 것은요, 굉장히 내가 편안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류형이 어려운 건 그런 그 생각과 그런 감각, 정보들이 합쳐지면서 더 많은 생각들을 양산해내고 그런 과정에서 그 밑바탕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작동되기 때문에 고요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지금 현재를 딱 볼 수 있게 하면 마음이 좀 더 고요한 상태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안을 인정하고 용기와 친구가 되는 거죠. 쉽지 않지만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해봐야 돼요. 자, 불안을 인정하는 방법은요.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는 거예요. 또 왔냐? 야, 이거 뭐 불안 이 녀석 또 올라왔네. 뭐가 또 그렇게 불안한데?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자. 파헤쳐보자. 진실을 좀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불안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기꺼이 수용해버리는 이 불안감을 안고 행동하는 거죠. 예전에 그 분당인가요? 어디 그 공원에 보면 율동공원인가 거기에 이제 번지 점프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번지 점프를 이제 해보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이 사라지진 않죠. 그냥 그 불안을 어찌 보면 안고 뛰어내리는 거죠. 결코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평생 정말 내 친구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치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그 다음 행동으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죠. 작은 행동부터 해서 점점점 키워나가는. 자, 당신의 내면의 권위를 인정한다. 앞서서 자기 신뢰가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유형 중에 한 유형이 육유형이죠. 생각보다 참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생각보다 참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자기를 믿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직접 해봐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나를 믿고 한번 해보는 것. 그랬을 때 어떤 정말 자기가 그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과연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육류형 입장에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에게 그동안 활용해온 통찰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 내면의 권위와 이제 이어지는 확장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 판단과 행동, 또 문제 해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육류형 나름의 깊은 통찰력을 활용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쓰기 위해선 자신의 그런 내면에서 소리, 그리고 자기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 내용에 맞춰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성공 경험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더 믿고 그 다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끔 용기도 주고 그리고 신뢰도 생기고 자신감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장 방법 중에 그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겁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즐기는 육류형 입장에서 좋은 면을 본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제 이것도 좀 습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은 없는지,
이 상황 속에서도 단 하나의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이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연습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 이런 것도 육유형에게는 좋은 성장의 훈련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요. 육유형도 자신의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많이 이렇게 휩싸이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선 그 불안과 두려움에 집중을 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에 집중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바로 움직이세요. 책상 청소를 한다든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뭔가 산책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작은 행동을 통해서 몸을 자꾸 움직여서 지금 내 이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몸의 감각들에 조금씩 집중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 생각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연습이 되다 보면 점점 이런 그 자신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던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알아차리게 되고, 이것을 빨리 수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몸의 감각을, 신체 감각을 일깨워주면 바로바로 다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육룡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런 방해 패턴을 본인이 이해하고 수용하기 시작하면 훈련 방법 중에 하나씩 일상에서 적용해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